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진동학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력을 조와 가진 역으로 받는 그러한 일자유도 진동계의 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운동 방정식과 그 특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연수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문제는 일자유도 진동계죠. 여기 조와 가진력으로 이렇게 가진이 되는데 이 진동계의 질량은 100kg, 강성은 2000Nm, 그리고 이 가진력의 그 크기는 20N, 가진 주파수는 6.3 라디안 퍼 세크라면 정상 상태 응답 진폭을 0.01, 즉 1cm로 억제하기 위해서 감쇄 상수는 얼마로 설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진동계의 질량과 강성이 주어졌으므로 고유 진동수는 루트 m분의 k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m과 k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숫자 4자리까지로 4.472 라디안 퍼 세크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렇게 조와 가진력으로 가진되는 경우에 그 동적 응답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고유진동수, 오메가 틸다는 가진 주파수, 제타는 감쇄비, 그리고 이게 가진력의 크기,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모든 그 정보들이 다 주어졌고 고유진동수도 구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해서 이 동적 응답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동적 응답의 크기가 0.01m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여기서 모르는 건 뭘 모르냐면 우리가 감쇄비만 모르죠. 그래서 감쇄비만 미지수로 해서 이런 식이 왼쪽 이 식으로부터 얻어지게 됐는데요. 이 식을 정리하면은 감쇄비 제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 식으로부터 감쇄비 값은 0.062로 얻어지게 됩니다. 감쇄비가 0.06이면은 우리가 감쇄 상수 값은 2루트 km에다가 감쇄비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55.45 kg per sec로 감쇄 상수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쇄 상수보다 더 크기만 하다면, 크거나 같으면은 동적 응답의 진폭 크기는 1cm 이하로 억제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기 보시는 문제는 이 지금 막대가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요 점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의 한쪽 끝에 질량 m인 질점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 질점에 조와 가진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의 반대쪽 끝에 스프링이 K라는 강성을 가진 스프링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쪽 매스 쪽에 이쪽 한 점에 댐퍼가 감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이 이 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면은 여기와 같이 이와 같은 운동 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빨간 점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유도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이니까 요 질점이 갖게 되는 요 빨간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ml 제곱에다가 이 막대가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 세타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값이 각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가속도는 그 감쇄기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강성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그리고 중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이렇게 각각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력이 발생시키는 5점에 대한 모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동력학 지식에 근거해서 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강성값 그리고 L1, L2, L 그리고 질량값, 그리고 감쇄비 값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진력의 크기, 가진 주파수의 크기 이런 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값들이 다 주어지는데요. 감쇄비가 0.2가 되려면은 여기서 ml 자승이 그 이퀴벌런트 매스가 되고요. CL2 자승이 이퀴벌런트 댐핑이 되고 요 값이 이퀴벌런트 스티프니스가 되니까 우리가 감쇄비는 질량 곱하기 강성에다 루트 취한 거에 2배를 곱한 것 분의 요 감쇄라고 그랬죠. 그것이 감쇄비인데 그래서 그 감쇄비가 0.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C 값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C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 주어진 모든 값들을 대입하면은 362.3kg/s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고유진동수는 루트 m분의 k가 되죠. 여기서 ml 자승분의 요거를 한 걸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 값이 11.10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가진 주파수가 여기 10으로 주어졌으니까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가 주파수 B죠. 그게 0.90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확장비는 이 주파수 B와 감쇄비 0.2가 주어졌으므로 대입하게 되면은 동확장비가 이 공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2.675로 주어지고 이 동확장비의 이 정적 변이양은 여기 가해지는 모멘트를 여기에 그 모멘트 강성 5점에 대한 모멘트 강성값, 이 강성값이 요거죠. KL1의 제곱 플러스 MGL 강성값이죠. 그걸로 그 모멘트 크기 F0L을 갖다 나눈 게 요게 이제 정적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kappa 동확장비를 곱하게 되면 동적 응답의 크기가 구해지죠. 그래서 그 값이 0.0543 라디안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일자유도 진동계의 조와 가진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것을 다뤘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자유도 진동계의 기반 가진이, 즉 운동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는 내용이 차량이 이렇게 지면 위를 이렇게 운동이 주어지는 거죠. 운동의 지면에 굴곡이 주어진 이 위를 달려갈 때 그때 이 차량의 동적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진동계의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y 값은 이 차량의 지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운동이 되겠죠. 지면에 굴곡이 있으니까 마치 이 y 값이 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서스펜션의 강성값, 그리고 감쇄, 상수값, 그리고 차량의 질량값, 차량이 움직이는 그 변이를 x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면의 높낮이 변화가 이렇게 조와 가진 함수 형태로 지면의 높낮이 변화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때 x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cy.하고 ky하고는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오른쪽 비제차항에 대한 특혜를 구하게 되면 그 값이 이와 같은 함수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구해진 함수의 이 진폭의 크기는 이런 함수 형태로 주어지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파이1과 파이2는 각각 이러한 값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 동력학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각자 풀어봐야 되겠고요. 이 우측에 있는 값을 가지고 특혜를 구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그러나 오른쪽에 조와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 특혜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두 개의 항도 각각 다 조와 가진력이죠. 가진함수죠. 조함수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이 풀 수가 있고 그 값을 정리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는 뭐 이거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루지는 않겠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진폭이 그러니까 지면에서 조와 가진 함수로 지면이 변화할 때 그 질량이 진동하는 진폭의 크기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쪽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쪽 진폭 응답을 집안 가진의 진폭, 집안 가진이 y라는 크기로 조함수로 주어졌죠. 이 y로 이 x를 나눠준 값을 우리가 변이 전달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주어진 변이가 이 차량에 어떠한 변이를 초래했느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변이 전달비라고 부릅니다. 변이 전달비는 라지 x를 라지 y로 나눈 값인데 앞에서 구한 라지 x 값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함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은 그냥 뭐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모양을 보면은 요 밑에는 분모의 모양은 앞에서 우리가 조와 가진력으로 가진되는 일자유도 진동계의 동확장비를 구할 때 얻어졌던 그 형태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만 요게 동확장비에서는 요 위에 있는 분자가 1이었는데 이런 값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이 전달비의 비를 갖다가 주파수비와 감쇄비의 함수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려보면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변이 전달비 값이 이게 이 가로축이 주파수비고요. 세로축이 변이 전달비인데 주파수비가 0일 때는 즉 R이 0일 때는 이게 1분의 1이 돼서 1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R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R이 1 근처에서 즉 공진이 일어나는 근처에서 이 주파수비 변이 전달비가 굉장히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걸 지나면 다시 줄어들어 가지고 루트 2의 R이 루트 2의 위치에 갖게 되면 이게 변이 전달비가 1로 갔다가 그 이후에는 1보다 변이 전달비가 다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전달비 값은 R이 루트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루트 2보다 작은 데서는 여기서 보면은 1보다 다 크죠. 그 값이 변이 전달비가 그 루트 2보다 커지게 되면 전부 1보다 작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변이 전달비의 최대값은 이 R이 1 근처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힘 전달비의 맥시멈 값을 구할 때도 그랬지만 이 값이 R이 루트 1-2 제타 자승 여기서 이 맥시멈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타가 0이면은 R이 1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제타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R 값이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R 값이 여기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제타 값이 작아질수록 이 변이 전달비가 이 맥시멈 값이 점점 커지고요. 커지면서 이 R이 1쪽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반 가진을 통해서 이 변이 전달비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기반 가진 시에 질량이 스프링과 감쇄기를 통해서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힘의 크기는 질량, 방정식으로부터 이게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빼기 y 닷 플러스 kx 빼기 y였죠.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에 의해서 받는 힘이고요. 이게 감쇄기에 의해서 받는 힘이니까 그 방정식으로부터 그 결과가 마이너스 mx 더블 닷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를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x를 2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힘의 크기가 이런 함수로, 조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항이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진폭 크기가 되는 거죠. 이 힘의 진폭 크기를 ky, 즉 강성 곱하기 지면의 진폭의 크기니까 요게 지면으로부터 가해지는 힘, 그 힘의 강성에 의한 힘의 크기가 되죠. 이 힘의 크기로 이 힘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걸 기준값으로 해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힘 전달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힘 전달비를 갖다가 또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파수비와 감쇄비의 함수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 뒤에 있는 형태가 변이 전달비 함수였죠. 그리고 R 자승이 곱해진 값이 되기 때문에 힘 전달비 이타 F는 R 자승에다가 변이 전달비 이타 D가 되겠습니다. D는 displacement, 변이를 나타내고 F는 force,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전달비에다가 R 자승을 곱한 게 힘 전달비가 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힘 전달비도 여기 보면 이 Y축은 이 로그 스케일로 그려진 거를 여기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힘 전달비도 R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1 근처에서 굉장히 커지고요. 이걸 지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힘 전달비가 결정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이 전달비와 힘 전달비에 대한 것을 따지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지면으로부터 입력이 들어오는 그러한 진동 문제에 대해서 진동계를 설계할 때, 그때 그 진동계에 가해지는 진동계 발생하는 변이와 또 그 진동계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구해야만 그 진동계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들을 유도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계 관련해서 이제까지 배웠던 우리가 조화 가진력이 주어질 때 이 동확장비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기반 가진 형태로 운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해졌던 변이 전달비와 힘 전달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그 함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설계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은 힘에 의한 가진과 운동에 의한 가진이 서로 비교해 보면은 공진점 근처, 즉 R이 1 근처에서는 굉장히 그 동적 변이가 커지고 여기도 동적 변이가 커지죠. 그리고 그 진동계에 가해지는 힘도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점 근처에서 동적 응답이 감쇄비가 작아질수록 커진다는
사실도 동일하죠. 여기 보면은 감세비 값이 0.5, 여기 0.25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질수록 이 동적 응답이 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제타 값들이 점점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 전달비도 제타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점점 위쪽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감세비가 작으면은 공진 시에는 굉장히 큰 동적 응답과 변이와 또한 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진 시에 이런 너무나 큰 동적 응답이나 동적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감세값을 어느 정도 이상 줘야만 이런 커다란 동적 응답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조와 가진력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운동으로 주어지는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파수 B가 그러니까 R 값이 루트 2보다 커지는 범위가 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조와 가진력으로 주어질 때는 감세비가 점점 커질수록 이 루트 2보다 커지는 경우에 그 값이 그 동확장비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지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운동에 의한 가진 운동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꾸로 스위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감세비 값이 오히려 작아질수록 동적 응답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조와 가진력으로 주어질 때하고 조와 운동으로 그 가진이 주어질 때를 서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고속버스나 이런 그 차량을 설계할 때 그 고속버스 차량의 서스펜션의 감세비 값은 아주 작은 값으로 설계가 되죠. 그래서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출렁출렁 이렇게 진동이 쉽게 일어나고 그 진동이 한번 일어나면 잘 일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감세값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동이 금세 줄어들죠. 대신에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아주 평평한 지면 위를 달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발생하는 진동량은 바로 이 이유에 의해서 아주 작은 값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R값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가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즉 고유진동수가 작아지면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서스펜션 값을 소프트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세비 값을 작게 하면은 그때 발생하는 이런 동적 응답이 굉장히 줄어든다 하는 내용이 이 그래프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전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감세비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주파수비가 루트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변이나 힘이 그 운동이 지면에서부터 가진 그 조화 함수로 운동이 주어지는 이런 가진의 경우에는 그 변이나 힘이 감세비가 작아질수록 작아진다. 그러나 가진력으로 주어질 때는 그렇지가 않고 가진력으로 주어질 때는 감세비가 커져야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종종 많은 그 학생들에게 혼동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사리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은 진동에 의한 그 어떤 진동을 줄여주려면은 감세 값을
무조건 늘려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외력이 조함수로 주어져서 진동하는 그런 진동계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는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가진이 운동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주파수비가 루트 2보다 커지는 범위에서는 오히려 감쇄비가 작을수록 그 변이나 가해지는 힘이 줄어든다. 이 사실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지면이 있는데 이 지면에 진폭이 0.01이다. 여기 나오는 진폭이라는 건 여기 지금 지면이 조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조함수의 진폭이 0.01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파장의 길이 여기서 지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의 길이가 요 람다인데요. 파장의 길이가 6m다. 람다가 6m다. 그리고 이 차량의 질량 크기는 1007kg, 강성 크기는 40만 뉴턴 퍼 메타, 감쇄 크기는 2만 뉴턴 세크 퍼 메타라고 할 때 이 차량이 20km per hour로 달린다면은 그때 이 차량에 발생하는 동적 반응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질량과 강성이 주어졌으니까 고유진동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진 주파수. 가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진 주파수는 그 주파수 헤르츠에다 2파이를 곱하면 되는데 고유 주기 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고유 주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람다를 갖다가 얘가 V의 속도로 가게 되면 요걸 람다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유 주기죠. 그래서 V분의 람다가 고유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T분의 2파이는 2파이 람다분의 V가 되고요. 람다는 6m로 주어져 있고 V는 20km per hour라고 했으니까 20km는 20 곱하기 1000m가 되겠고요. 그걸 갖다가 1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3600으로 초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람다가 6이니까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값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가진 주파수도 주어졌으니까 고유진동수와 가진 주파수가 주어졌으니까 주파수 B를 갖다가 고유진동수분의 주파수 B로 구할 수가 있고 감쇄비는 2루트 Km분의 C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B와 감쇄비가 다 주어졌으니까 변이 전달비는 요 공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1.085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라지 X 값은 변이 전달비에다가 Y를 곱하면 되는 거죠. Y는 여기 앞에서 진폭이 0.01이라고 그랬죠. 0.01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역시 지면의 진폭이 1cm 정도 주어졌을 때 그보다 약간 커지는 정도 1.1cm 정도 되는 그런 진폭이 얻어졌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동일한 차량에 대해 공진이 발생하는 주행속도와 그때 발생하는 동적 변이와 차량 질량에 가해지는 진폭 크기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고유진동수가 아까 19.932라고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가진 주파수가 일치해야 되죠. 가진 주파수가 19.93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파이 람다분의 V가 19.93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람다는 6으로 주어졌으니까 V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거꾸로 여기서 이 식에서부터 V를 구해보면 V가 68.51 km per hour로 구해지게 됩니다. V가. 그래서 아까는 20km per hour였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달려야만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공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파수비는 1이고요. 감쇄비는 앞에서 똑같이 주어진 거고요. 이 주파수비 1과 감쇄비를 갖다가 변이전달비 공식에다 대입해서 변이전달비를 구해보면 1.417이 구해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동적 변이를 구해보면은 0.01417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1.1 정도였었는데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1.417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전달비 공식은 거기다 R 자승을 곱했어요. 변이전달비에다 R 자승.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전달비하고 똑같죠. 힘전달비가. 그래서 이건 변이전달비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얻어진 힘전달비에다가 KY를 곱한 게 가해지는 힘이 되죠. 그래서 K 값도 여기 강성값 주어져 있고 Y 진폭도 0.01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5668 뉴턴이라는 힘이 이 차량의 그 진폭으로 힘의 진폭으로 가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이런 차량의 내구성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질량이 3000kg, 강성이 4만 뉴턴 per 메타, 그리고 감쇄가 900kg/s인 공작기계에서 지면으로부터 1mm의 조화 가진이 전달될 때 1mm, 그러니까 이게 운동으로 가해진다는 거죠. 공진시 기계에 전달되는 힘의 최대 진폭 크기는 얼마인가? 또 힘의 진폭을 반으로 줄이려면 감쇄상수 값을 얼마로 조절해야 되나? 이거죠. 자, 여기 지면으로부터 1mm의 조화 가진 운동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계가 놓이는 옆에 기계가 돌면서 그 기계가 진동을 하게 되면 지면이 진동이 일어나서 그 진동이 이 기계에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여기 주어진 질량과 강성을 이용해서 고해진동수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감쇄비도 구할 수 있죠. 질량, 강성, 감쇄값이, 감쇄상수값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이 값들을 가지고 힘전달비를 계산해 보면은 12.21로 주어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요. 1을. 공진시에는 1이 되니까. 그래서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계산이 되죠. 488.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KY를 곱하면은 힘전달비에다가 곱하게 되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진시 전달되는 힘을 반으로 줄이려면은 힘 전달비 값을 반으로 줄여야 되죠. 즉 여기서 구한 이 값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R은 공진시 1이니까 1이 되고 요 값을 반 12.21의 반이니까 6.106이 되는데 이렇게 구하려면은 이걸 제타에 대한 방정식으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 제타를 풀 수 있는 식이 구해지고 제타가 0.08300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2루트 KM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감쇄 상수값이 구해집니다. 여기서 구해진 감쇄 상수값을 보면은 1818이 되겠고요. 앞에서 주어졌던 감쇄 상수 900의 거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진폭이 대략 반으로 줄려면은 감쇄 상수값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이 2배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반 가진 설계 시에는 통상 정상 상태 동적 변이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위진동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주파수 B를 R이 루트 2 값보다 클 경우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경우 감쇄비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진 주파수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진동수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질량이나 강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고유진동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 감쇄비를 작게 할수록 변이가 정상 상태 진동 시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감쇄비를 무조건 작게 설계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만일에 공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공진 영역에서 감쇄비가 작아지면 굉장히 커지죠.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진이 발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정상 상태에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걸 동시에 고려를 해서 적절한 값으로 감쇄비 값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설계를 할 때 그런 그 내용들이 요점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공진 시에 동적 반응을 줄여주려면 그것이 조와 가진력이 됐던 또는 지면으로부터 가진 운동이 들어오던 공진 시에 그 동적 반응을 줄여주려면은 무조건 감쇄비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 상태 진동 시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잘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